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면서 고정 96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성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공부법 영상 보시면 제 평가원 성적표, 수능 성적표, 그리고 사설 성적표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수능 수학의 본질, 그리고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모두가 어떤 공부 습관을 공통적인 수학을 풀 때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인데 고점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번째로는 엔제와 실무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풀었던 컨텐츠들 중에 좀 좋았던 것들 추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어떤 등급대 학생이든 모두 도움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수능 수학의 본질은 이제 충분한 문제 풀이량을 바탕으로 개념이나 유형에 대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제를 보고 스스로 뚫을 수 있는 피지컬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엄청나게 과도하거나 또한 난이도가 아주 말도 안 되게 어렵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가형 시절은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공통 수능 같은 경우는 크게 노력으로 충분히 고득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이 항상 존재하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 무조건 모두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면, 우선 4, 5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물론 개념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 풀량도 대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등급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 풀이량부터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 3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한두 개씩은 보통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약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낮은 1등급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보통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엄청 킬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푸는 피지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피지컬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그룹 다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시험 운영 능력인데, 시험 점수라는 것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고 높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좋을수록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 시간 관리라든지 아니면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시험 운영 능력까지 모두 연습을 해줘야지 본인의 실력대로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들여야 하는 습관은, 우선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풀이 전에 미리 생각하는 시간, 즉 이제 막 펜을 바로 잡고 막 관성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문제 풀이의 틀을 잡고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최대한의 집중 상태로 문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글을 읽거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생각 없이 그냥 쭉 읽다가 글은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문 안에 집중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최대한의 집중 상태로 조건을 바로바로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정확한 근거 없이 확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도형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도형에서는 뭐 각도라든지 아니면 뭐 길이 같은 걸 얼추 눈대중으로 비슷하겠구나 혹은 뭐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추측해서 그냥 이렇게 문을 푸는 경우랑, 또 그래프 추론할 때 그러니까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막상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키지 못하는데 구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뻘짓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근거 없이 확정짓는 것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시험 운영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막히면 일단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한 11번, 12번에서 막혔는데 이 부분 자꾸 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갖다가 결국엔 그 문제에 시간을 엄청나게 쏟게 되고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일단 그 문제는 잠깐 넘기고 뒤에 있는 것들을 먼저 우선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다 보면 바로 보이는 경우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막히면 일단 넘겨 돌아오는 습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도 안 읽어본 문제는 없도록 하라는 건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학생들이 아 이건 너무 어려워 싶어서 막 28번, 30번, 22번 이런 거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어렵긴 어렵겠죠. 하지만 그 학생이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괜히 편견을 갖고 그 문제 아예 건드리지도 않기보다는 일단은 풀어보고 어려우면 넘기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 번도 안 읽어본 문제는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좀 메인적인 주제인데 이제 이게 일단 고점 찍는 공부법은 2등급에서 낮 1 학생들, 낮은 1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들은 보통 점수가 뭐 84점, 80점 뭐 이쯤에서 정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일단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법인데 중간 난이도의 사점 있잖아요. 뭐 14번까지 13번 뭐 이 정도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풀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단원을 보면 항상 자주 나오는 출제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 정도의 풀이법은 알고 계셔야 하고 그걸 정리해서 일단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 2, 3번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연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문제를 풀면서 문제 아까 말했듯이 문제의 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풀이의 길.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문제 풀면서 이제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막히고 나서 한 15분, 20분이 흘렀는데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해설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설지를 볼 때 그냥 아 이래서 내가 막혔구나 하고 단순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막힌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노트에 한 줄 정도로 정리해서 이게 첫 번째 영상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노트에 한 줄 정도로 정리해서 계속 이제 자투리 시간마다 뭐 보고 아니면 문제 풀기 다른 문제 풀기 전에 한 번씩 읽어서 의식적으로 체하려는 노력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걸 1시간, 2시간 동안 붙잡아서 스스로 막 풀려고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냥 아예 그것은 모르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냥 나중에 따로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그걸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과정들을 연습하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단어에 대해서 풀이법 정리해두고 그걸 이제 계속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2,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 풀면서 킬러를 어떻게 뚫어나가는지 이런 걸 연습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킬러 난이도건 어떤 난이도건 그냥 문제를 읽자마자 지금 조건들이 보이고 어느 정도 풀이의 길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지에 오르면 나머지 운영 연습에 바뀌면 충분히 운영 연습만 좀 더 하면 96점, 10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연습은 또 어떻게 하냐? 실무 연습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넘겼다가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한 문제에 매몰돼서 시간 날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뻘짓해서 시간 날리는 일이 없게 하자. 이거는 이제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좀 더 11번에서 13번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좀 중간 난이도의 4점짜리 이런 거 학생들이 좀 시간 줄인다고 급하게 풀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건을 허투루 잘못 해석해가지고 괜히 실수해서 문제를 잘못 푼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시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아예 없이 뻘짓으로 시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들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좀 엄청나게 집중해서 풀기 때문에 이런 실수할 일이 적은데 이런 경우는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계산하는 데는 하프 모의고사 브릿지 같은 경우는 브릿지, 뭐 강제 서킷 이런 것들이 킬러 문항은 없고 막 11에서 14번, 뭐 20번, 21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연습해 주시면 되고 또한 3번도 파이널 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건 실무를 여러 개 풀면 어느 정도 자신이 푸는 속도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몇 분대에 몇 번을 풀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목표 점수에 맞게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엔지와 실무 활용도 같은 경우는 아예 용도가 달라요. 엔지랑 실무는 우선. 엔지는 피지컬 기르는 용도고 실무는 운영 연습. 단순히 실무는 진짜 운영 연습 빼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운영 연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오른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아쉬웠던 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데 못 건너뛰고 계속 그거 풀다가 시간을 날렸다. 혹은 조건 해석해서 아까처럼 뻘짓을 해가지고 시간을 날렸다. 이런 식으로 개선할 것들을 피드백해 주셔야 합니다. 매 시험마다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을 올리려면 이제 엔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 엔젤을 활용할 때는 본인이 실력을 올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실력을 올릴지, 예를 들어 뭐 계산이 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쉬운 엔젤을 빠르게 풀면서 계산 연습을 하려는 건지, 혹은 말 그대로 아까 피지컬,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들 풀려고 어려운 문제들만 이제 푸는 용도로 풀 건지,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해서 그에 따라 의도에 맞는 문제집을 푸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텐츠 추천 조금 하면, 제가 풀었던 엔제 중에 좀 좋았던 것들은 이원 엔제 엄청나게 좋고요. 설마지 아카이브 엄청 좋고요. 이 진선 엔지도 되게 괜찮습니다. 이것도 근데 하프 모의고사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진선 엔지도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샤이미 엔제 같은 경우는 얘가 킬러 엄청 좀 고난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 풀진 않았고 조금 골라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단원이나 유형이 있다 싶으면 샤이미 엔제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이어 모의고사, 설맞이 모의고사 엄청나게 좋고, 일단 이제 서바이벌, 전국 서바는 뭐좀 쉬운 회차가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요. 또 강케이 모의고사, 강케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어서 서바에 비해서, 그래서 좀 모래주머니 효과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브릿지가 되게 제일 전 괜찮았고, 브릿지는 좀 제가 이제 시대 제종 다녔었는데 브릿지 그냥 파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브릿지는 받는 대로 바로바로 모든 회차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컨텐츠들 보면 다 유명한 컨텐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두가 똑같은 컨텐츠 풀고 똑같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제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컨텐츠를 풀든 결국은 공부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항상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또 다음에 어떤 영상을 제작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